가서 녹방 한번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지구 시스템 에너지하고 물질 순환 자 여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어차피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고 지윤이 들어왔네요. 딱 맞춰서 들어왔네. 자 개념은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하고 물질 순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구 시스템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 자, 그거랑 얘네들이 어떤 에너지원이 있고 물질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통 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뭐 태양계, 뭐 여러 가지 천체들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된다?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 기본적인 역학적 시스템이다. 자, 이 태양계에 미치는 뭐 중력의 영향, 여기는 뭐 다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자,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하고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면서 원시 태양이나 원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리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된다. 이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미행성체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원시 태양계에서 이제 태양이 이제 만들어질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계활성 단계를 이제 지나게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 원시 태양계를 지나서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보면 이 원시 원반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자, 지구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원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크기가 점점점 커질 거고요. 얘네들이 커지면서 이제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멘틀, 마그마 상태니까 액체 상태지. 액체 상태에서 이제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코발트 등은 핵이 되고요. 얘네들보다 가벼운 산소나 규소는 이제 멘틀이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수증기들도 마찬가지로 식으면서 비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다가 만들어진다.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요. 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대기 성분 자체가 지금하고 같았다, 같지 않았다. 같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야. 왜? 대기 성분을 보면은 이 대기 성분에서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이런 애들이 이제 줄을 이루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단 말이야. 산소가 없으니까 이 산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오존층을 형성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이 오존층이 형성이 안 돼. 오존층 형성이 안 되니까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을 피해서 바다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됐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력. 자,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그래서 이 질량이 작은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성분이 될 수가 없었고요. 질소나 산소, 뭐 아르곤 이런 애들 무거운 원소들이 이 성분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이 이제 여러 개 층으로 나눠지는 거고. 핵, 멘틀, 뭐 지각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자,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건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다.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기권도 있고요.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자, 이렇게 여러 5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권을 보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이 약 1000km까지의 공기층으로 자, 중력의 영향으로 99%가 높이 약 30km 이내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공기의 분포가 줄어든다. 자, 기권은 질산아이지, 그치?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까지.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기권의 층상 구조를 보면 보통 W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자, 오존층이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V자 모양. 이 오존층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W 모양으로 만든다. 얘는 오존이 있을 때, 얘는 오존이 없을 때. 자, 요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건부터 대륙건, 성층건, 중간건, 열건. 자, 얘네들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를 보면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내려가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고요. 대류 플러스 수증기가 있으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성층권은요.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자,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굉장히 안정한 층이고요. 자, 오존층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즉 오존층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이 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중간권은 대륙권이랑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층. 대류가 일어나 근데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부 유성을 관측할 수 있다. 자, 열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올라가니까 안정한 층이지 대류가 안 일어나고요. 공기가 희박하다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이 지표에서부터 약 30km 정도 여기에 공기의 99% 정도가 90%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자,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이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고요. 오로라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의 항로로 사용이 된다. 자, 이 기권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구를 보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유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진 거는 운석이고요. 이제 들어오다가 이 미행성체들이나 이제 암석조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다가 타버리는 게 유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표에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고요.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지권은 지각하고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에서 깊이 약 6,400km로 지각에는 산규알철이죠.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은 산규알철.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건 철산규마. 그래서 철과 산소가 많다. 자, 이 직권을 우리가 층상 구조를 보면은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전하, 플러스 이제 얘네들의 상태,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 지각을 보면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 자, 고체 상태이고요. 자, 대륙 지각, 해양 지각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껍고요. 밀도는 작아요. 근데 해양 지각은 두께가 두껍고 밀도는 크다. 왜냐하면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건 이제 무거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보통 철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 지각은 밀도가 커. 근데 대륙 지각은 규소나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멘틀은 고체 상태이고요. 일부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고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핵에는 외핵하고 내핵이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 고체 상태다. 자,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크고요. 자,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지구자기장은 누가 영향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이 외핵, 외권에서 이제 지구자기장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근데 실제로 이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다? 외핵이다. 요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직권의 역할 얘도 보면은 물질이나 서식처를 제공해 주고요. 해수의 흐름이나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지표의 풍화나 침식 작용 및 해저 화산 활동으로 염류의 근원이 되는 물질들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 자,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 자, 수건. 지구에 분포하는 물로 지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수권 그림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수권을 선생님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권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육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양을 비교를 해보면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나 하천수 얘네들을 표현을 하고요. 이 해수의 층상 구조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통해서 기준을 삼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는데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 섞이는 거지, 그치? 자, 누구 때문에 섞이냐면 바람 때문에 섞여. 바람 때문에 이렇게 섞였으니까 이 섞인 부분은 온도가 일정하겠지?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요.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제일 위쪽을 때린단 말이야. 위로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거의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층.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잘 발달되냐면 중위도에서 잘 발달된다.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으로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까지 잘 안 들어와. 거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으로 위에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안정하다. 그래서 연직운동,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보통 차단해주는 층이다. 보통 이 수온약층은 우리가 저위도에서 발달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왜냐하면 이 물 자체가 비열이라는 게 어때요? 상대적으로 크지?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화를 잘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해수 순환을 통해서 지형 변화,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해준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지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이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프야. 자, 근데 우리가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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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저위도. 왜냐하면 수온이 제일 높지.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얘는 중위도.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상태. 얘는 고위도. 고위도는 수온 분포가 거의 일정하지, 그치? 거의 일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됐구나. 중위도는 혼합층이 잘 발달됐구나. 고위도는 아무런 층도 발달되지 않았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자, 생물권은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권은요, 기권이나 직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하고요.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당연히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생성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자, 나머지 외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이니까 보통 1000km 밖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자, 운석 이외에는 물질의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전체 들어오는 양의 20억 분의 1 정도만 들어오고요. 광합성에 이용되고 대기랑 해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구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인 외핵의 운동으로, 자, 여기 보면은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 건 이제 외핵의 운동 때문에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은 뭐 우주선, 뭐 방사선이라든지 고에너지 입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도록 한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요, 요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수권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상호작용. 요 상호작용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셔야 돼. 자, 보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고요. 각 권은 균형을 이루게 돼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권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각 권 자체 내에서도 일어나기도 한다. 지구 시스템의 어느 한 권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다른 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뭐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려운 게 없는데 얘네들 예시 있잖아요. 여기 예시를 보고 누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지 요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 읽는 거나 아니면 살펴보는 건 여러분들이 PPT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조금 더 확인을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선생님 이렇게 쭉 잘랐거든. 얘네들은 기권하고 기권 사이, 직권하고 직권 사이, 수권하고 수권, 생물권하고 생물권 사이 요것만 지금 선생님이 세로로 지금 잘라버린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자, 여기 보면은 누가 원인이고 누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권하고 직권 사이에서 풍화 침식 작용으로 지형이 변화한다. 그러면 누가 근원이다? 기권이 근원이고 누가 영향을 받았다? 기권에서 직권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지 요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나 이런 것들에서 안 틀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나머지 뭐 외권하고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얘네들도 이렇게 한번 봐요. 자, 외권에서 기권, 외권에서 직권, 외권에서 생물권 뭐 요런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생명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네, 유정이 왜요?
음. 이따가 받아줄게. 아니면 선생님한테 개인톡 보내주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맞아봅시다. 자, 이 기권에서 보면은 이제 오존층을 형성하고요. 강수현상, 그 다음 유성체 차단. 직권에서는 이제 뭐 판게아가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해류나 기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됐고요. 수권, 원시 바다가 생성된 이후 이산화탄소가 바닥에 녹으면서 과도한 온실 효과를 방지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뭐 생물권 같은 경우는 에너지랑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요. 대기 중으로 산소를 내보내어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외권은 태양과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게 하였고요. 지구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상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 모의고사는 조금 건너뛰고, 자, 바로 여기 개념부터 설명을 먼저 할게.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자, 이 에너지원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양, 99.985%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죠. 근데 얘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상현상, 해류를 발생시켜서 풍화나 침식작용을 일으키고요. 광합성에 사용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두 번째로 많은데 거의 뭐 1%도 안 되는 양이죠. 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지진, 뭐 지각 변동, 화산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지구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 달하고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달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일반적으로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켜서요. 자, 해안 지형 변화를 하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류라고 표현을 해. 이 밀물하고 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의 흐름을 조류. 자, 앞에 태양 에너지는 해류. 그러니까 조류, 해류 같은 경우는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류는 해가 들어가니까 태양 에너지. 조류는 조가 들어가니까 조력 에너지. 이런 식으로만 일단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해류 나오거나 조류 나오거나 그러면 틀리지 않게끔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각권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고요. 지구는 우리가 구형이란 말이야. 자, 동그란 구인데, 자, 얘는 이제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이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자, 이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줘서 에너지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고요. 고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부족하다. 자, 에너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에는 자, 태풍이 있고요. 이 태풍을 발생시키는 근원 에너지는 뭐다?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태풍이 이동하면서 저기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깐만. 자, 태풍 수온이 26에서 27도인 저위도의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권에서 자, 누구? 기권으로 인해서 이제 작용되는 게 보통 태풍이다. 그래서 태풍은 뭐 선생님 여기다가 뭐 육지에 상륙한 태풍은 수증기의 응결로 인한 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냥 딱 간단하게 이 태풍이라는 건 수권하고 누구 사이에 직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설명했을까 봐 집어넣은 건데 뭐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보면 물의 순환. 당연히 물은 태양에 의해서 순환이 되죠. 물이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할 때 자, 잠열이라는 게 생겨요. 이 잠열이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열을 흡수 액체에서 기체도 열을 흡수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열을 방출 뭐 이런 식으로 열이 출입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고요.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 직권, 수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 물의 평형도 보시면 물의 순환에 의해서 물이 각권 사이를 이동하지만 각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자, 평형을 이룬다. 자, 그래서 물의 평형은요, 가끔씩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얘를 딱 문제를 풀려면 각권, 이 각권이라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땅이다. 땅이면 땅이 얻은 양하고 잃은 양이 같다. 자, 물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바다가 얻은 양이나 잃은 양이 같다. 자, 기권. 공기가 얻은 양이나 잃은 양이 같다. 누굴 기준으로 잡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보통 직권이냐, 수권이냐, 기권이냐.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 나오고 육지 나오고 대기 나왔어.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얻은 양하고 잃은 양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바다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바다에서 들어오는 건 D가 284. D나 눈으로. 그 다음에 지표로 마찬가지로 들어온 게 계산을 해주면 총 320이지? 그러면 들어온 양이 320이면 나가는 양도 320. 그래서 요거랑 항상 같은 양. 육지도 마찬가지로 같고 대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써놨지만 바다나 육지, 대기를 기준으로 자 항상 계산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순환 보시면 이 탄소는 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보통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 직권에는 탄산칼슘 형태, 석회암, 그 다음에 화석연료인데 둘 중에서 탄산칼슘이 조금 더 많다. 얘가 많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권에는 탄산이온,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일반적으로 탄소는 이 직권에 제일 많이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탄소는 각권 사이를 순환하면서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뭐 당연히 그냥 같이 보면은 선생님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은 화석연료를 연소, 호흡, 화산활동,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요게 은근히 이제 어렵게 한 번씩 이제 어렵게 나오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지,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 용해도가 내려가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 방출량이 더 많아져. 그러면 온난화가 더 가속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탄소가 순환하는 형태. 그래서 요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보면 뭐 여기 8번 수건의 탄산이온이 뭐 석회암으로 저장이 되는 거. 요 정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소순환. 자, 대기 중의 질소는 너무 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질소를 바로 활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성 세균,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번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질산이온이나 암모늄이온 뭐 이런 애들로 이제 바뀐단 말이야. 보통 이제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뭐 바뀐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 콩가식물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질소를 분해해서 이 생명체들이 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질산이온으로 바뀌어 식물에 흡수되고 동물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 분해돼서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 밖에 물질순환, 뭐 직권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지각의 생성이나 소멸, 암석의 순환 등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자, 여기는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5분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5분 정도 동안 이거 문제 안 푼 거 잠깐 그냥 풀고 있어. 왜냐하면 개념을 하나 더 바로 나갈 거야. 개념 하나 더 나갈 거니까 5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됐죠?